기압과 날씨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기압과 날씨 변화. 항상 제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을 꼭 기억해야 돼. 제목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볼 게 뭐야? 기압이랑 날씨 변화 볼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볼 게 일기예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일기예보가 뭐예요? 일기 날씨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일기의 변화. 그날의 날씨를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 이게 일기예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뭘 사용한다? 일기도나 위성 영상 같은 걸 사용해요. 레이더 영상도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관측을 먼저 합니다. 뭘 먼저 한다고? 관측. 관측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 교환을 해요. 다른 나라랑 너네 날씨는 어떻게 됐니? 하면서 기상 정보를 공유해요. 이걸 기상정보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수치 예측을 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수치를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기예보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기도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일기도는 뭐 되게 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일본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고기야, 뭐 여기도 뭐 이렇게 고기야, 이렇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등고선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등압선. 등압선이 뭐예요? 압력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32다. 그리고 여기가 뭐 1028이다. 보통 압력 단위는 4 단위로 이렇게 등압선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들은 같은 1032 헥토파스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압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압을 가지고 있다. 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애들. 그리고 여기에는 파란 색깔로 표시되는 애들. 중학교 때 한번 배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되는 것들이 뭐가 막 표시가 되냐면요, 이런 것들이 막 표시가 돼요. 뭐 이렇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진한 동그라미에다가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만 칠해져 있고, 뭐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반대로 되면 이렇게 뭐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떼어봅시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이 음표 같이 생긴 애들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일기기호인데, 자,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는요, 운량, 구름 운이에요. 구름의 양이 들어가. 얘가 많아지면, 이거 반만 있으면 구름이 반 정도 있고요. 꽉 채워지면 구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조금 많다, 이건 조금 많다고, 뭐 구름, 뭐 흐림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4분의 3까지 구름 많음, 그리고 완전 흐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바람의 방향을 또 표시를 해줘요. 자, 구름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붑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동서남북일 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남동 쪽에서 불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남동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음표 같은 이 모양들이 바람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 바람의 세기요. 그래서 풍속은요. 이렇게 한 칸만 있으면 요거 2m/s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있으면요. 5m/s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짧으면 2m/s, 길면 5m/s. 그리고 두 개 있으면 7m/s.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는 엄청 센 25m/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기 같은 거는 여기 옆에다가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건 비가 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눈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건 뇌우예요. 여기에 나타냅니다. 위치는 운량 옆에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옆에? 운명. 운량 옆에 일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뭘 적어주냐면 온도를 나타내요. 18도.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기압을 나타냅니다. 285라고 하는 건 얼마란 뜻이냐면 1028.5 헥토파스칼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등압선, 좀 전에 설명했죠. 이 등압선이라고 하는 건 4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점을 연결해 준다. 1000 헥토파스칼이 기준이야. 여기에서 4 헥토파스칼을 끊어서 나타낸다. 간격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선이 뭘까요? 우리 배웠어요. 중학교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배웠죠. 네. 자, 전선이라고 하는 건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야 돼. 그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그 경계면이 있겠죠. 그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이때의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 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선이 있죠. 여기가 전선이에요. 이해되네? 자, 그래서 이 전선에는요, 주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온도, 날씨, 풍향, 습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바뀌어요. 이것이 전선이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완전히 다른 날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입니다. 자, 그리고요. 일기도 해석 방법. 일기도의 해석. 자, 보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기압이 많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 거고요. 이렇게 알고 있어도 좋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차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바람이 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요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등압선 있죠. 이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날씨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서쪽 지방에 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쪽에 날씨가 나타나.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위 30도 부근에 있잖아. 여기 38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분다고 배웠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날씨가 서쪽부터 나타나게 된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날씨를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위성 영상을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날씨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위성 영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가시 영상은 당연히 가시가 뭘까? 가시광선이 뭐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가 가능할 가짜예요. 보일 시자. 눈에 보이는 광선.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우리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시광선은 이거예요. 자, 대충 380 나노미터부터 750 나노미터까지. 여기가 가시광선이요. 이거 어떻게 오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38선 시로, 38선 7호, 3875, 38선 시로.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파장이 짧은 게, 이게 파장이거든요. 파장이 짧은 게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빨간색일까 보라색일까? 짧은 파장이 짧은 거는 빨간색 아니에요? 에너지가 센 거야. 그건 빨간색 맞잖아요. 보라색입니다. 에너지가 센 건 보라색이야. 약한 게 빨간색이에요. 그럼 여기 바깥에 있죠. 이 바깥에 있는 거, 빨간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 바깥에 붉을 적자,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럼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건요? 보라색 바깥에 있으니까 보라색 뭐야? 자주색 할 때 그 자 있죠? 자외선이야.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세요. 피부암을 유발해요. 적외선은 에너지가 좀 약한 애들. 그래서 보통 언제 나오냐면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건 우리 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 있죠. 아니면 뭐 체온 같은 거, 우리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온도가 보인단 말이야. 보통 온도 측정할 때 많이 나요. 온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물질에서 열로 인해 나오는 파장, 그런 게 적외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게 적외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24시간 관측이 안 돼요. 낮에만 관측 가능하고 24시간 둘 다 관측 가능해요. 수증기와 적외선은요. 그래서 얘는 수증기 영상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이랑 비슷해요. 수증기에 의해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의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증기는요, 물이잖아. 물은 비열이 높아요. 열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영상을 측정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레이더 영상. 레이더는 뭐냐면요, 지상에서 이렇게 레이더를 쏴요. 레이더를 이렇게 쭉 쏘면 구름에 얘가 맞겠죠?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름에는요, 이렇게 물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강수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수 입자에 불이 쳐서 다시 돌아오는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된 전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강수 입자에 반사된 전파의 강도를 측정. 이게 뭐다? 레이더 영상이다. 쉽죠? 자, 다음 기압과 날씨. 자, 당연히 고기압은요. 기압이 어떤 곳이에요? 높은 곳이죠? 자, 기압이 높은 곳이니까 여기선 바람이 어떻게 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선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어 나가야 돼. 자, 그럼 우리 저기압에서는 당연히 바람이 밖에. 불어 들어오겠지? 네. 자, 그럼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우리 이렇게 엄지손가락 모양을 해보면요. 자, 오른손 엄지로 해보면요. 지문 이렇게 있고요. 요 모양 있죠? 이 모양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어 나가야 되니까요. 자,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내리면요, 오른손 엄지를 내려버리면 손가락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에 향하는 바람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는요, 바람이 불어 나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가. 그래서 그 방향이 뭐라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겠지? 왜 내려야 될까? 이렇게 여기가 왼손, 아니, 오른손. 엄지고 이렇게 회전해야 되니까요. 그래. 자,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요. 이걸 헷갈릴 수 있는 게, 선생님 바람이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면이 기준이에요. 지표면에서 바람이 나가는 거잖아. 그치? 바람이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건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고기압이면 당연히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어떻겠어요? 많겠지.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야 된다. 그럼 저기압에서는요?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어 들어와야 돼.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 반대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렇게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면 돼. 그럼 얘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니라고. 이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항상 어디가 기준이다? 지면이 기준이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 방향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에요.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지문 내간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바람이 불어 나가죠. 그럼 무슨 기류가 발달하냐면 하강 기류가 발달해요.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위에 있는 공기는요. 밀도가 작아요.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퍼져 있어.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압력이 세지니까 이 입자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좀 조그만해져요. 이걸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 그래.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있던 입자들이 작은 곳에 모였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뜨거워져요? 또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 습도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포화수 우리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기 중에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이 소멸돼요. 그래서 맑은 날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맑은 날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적도요? 아니죠. 30도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 뭐가 많았어? 사막이 많았어. 스콜 아니에요? 응? 스콜. 자, 아닙니다. 자, 저기압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죠.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요. 얘가 단열 팽창을 합니다. 아까랑 반대야. 아까는 이렇게 내려왔죠. 이번에는 지면에 있었던 이렇게 많이 뭉쳐 있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왜냐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얘네들을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리 퍼져. 그럼 온도가 하강해요. 자, 기온이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그럼 어떻게 돼서 얘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겨요. 그러면 흐린 날씨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압에선 그래서 어때요? 날씨가 맑은 날씨고요. 저기압일 때는 흐린 날씨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었어요. 자, 이어서 고기압 날씨부터 먼저 볼게요. 자, 고기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정체성 고기압과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뭐랑 뭐가 있다고요?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이요. 자, 정체성 말 그대로 한 자리 있는 거예요.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고기압이야. 정체성 고기압은 뭐가 있냐면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 기억나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고기압.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뭐가요? 그 날씨요. 무슨 날씨요? 이거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아니 날씨 무슨 말이야 그게? 날씨가 두 개냐니. 아니 뭐지? 자, 이동성 고기압은요. 뭐 양쯔강 고기압. 기단이 기압 아니에요? 기단이랑 기압이랑 다르죠. 네. 기단은 공기의 성질이 비슷한 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자, 기단 여기서 보면 자, 얘는 공기 덩어리,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뭐라고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 기단은 대체로 어디서 생기냐면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안정적인 대기가 있으며 그리고 바람이 대체로 약해야 됩니다. 변동이 약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압 영역에서 생겨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럼 기단들 보면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일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 자, 이쪽이 좀 내려봅시다. 여기가 양쯔강 기단이. 그다음 위쪽이 시베리아 기단. 여기가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당연히 바다 쪽에 있는 건 습하겠죠? 여기 습하고요. 여기도 습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어때요? 춥죠? 네. 한랭이야. 한랭. 그래서 여기는 뭐 다습이라고 적고요. 다습이라고 적고 밑에 있는 건 추워요. 아, 따뜻해요. 밑에 있는 적도에 가까우니까 따뜻하겠죠? 그럼 여기는 온난다습 혹은 고온다습 이렇게 적자. 고온다습. 여기 양쯔강은 온난다습, 온난건조. 여기는 육지 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한랭건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겨울이 건조하고 추운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고 겨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 얘는 뭐 초여름에서 가을. 초여름과 가을. 그리고 양쯔강은 얘는 봄, 가을.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이 많이 덥죠. 기단의 영향이 큽니다. 자, 계절에 따른 일기도와 날씨. 자, 이건 우리 중학교 때 좀 했던 거라서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일반적으로 남고북저의 형태. 위쪽이 높고요. 이쪽이 높은 기압, 그리고 아래쪽이 뭐 낮은 기압을 띠고 있으면 남고북저의 형태예요. 남고북저. 이때는 어떻다? 여름이다. 자, 남고가 여름에 북적북적하죠. 그렇게 외우세요. 남고가 북적북적하다.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인 경우는 여름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동성 고기압이나 막 이동성 저기압이 많이 보여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이 막 교대로 막 나타나.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봄, 가을이에요.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때요? 겨울철에는 서고동저예요. 뭐라고요? 서고동저. 서쪽이 보통 서쪽이 이 시베리아 계단 쪽이 고기압이고요. 여기 아래쪽이 저기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쪽이 서고동저. 겨울철에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기압. 자, 저기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규모 저기압. 그 다음에 종관 규모 저기압. 자, 종관 규모. 크기가 큰 걸까, 작은 걸까? 작은 거요. 커요. 크기가 수천 킬로미터 됩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중규모는요, 뭐 보통 한 3에서 10km 정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는 전선 동반을 잘 안 해요. 크게 작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좁은 지역에 영향을 많이 줘요. 소나기, 천둥번개 이런 거 주는 애입니다. 소나기 같은 거 내려오면 서울에는 비가 오는데 청주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지역에만 비가 오는 경우. 중규모 저기압. 그리고 얘는 뭘 동반하냐? 전선을 동반합니다. 규모가 크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중위도 저기압이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중위도 저기압이 종광규모 저기압이다. 자, 그 다음에 전선면과 전선. 자, 전선면이라고 하는 건요, 두 전선이 만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는데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점이야. 네. 선이야. 이 전선면이 어디랑 만나는 거?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에요. 자, 그럼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었습니다. 자, 한랭전선은 당연히 차가운 전선이겠죠. 그래서 이 전선면의 기울기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생긴 얘가 한랭전선이에요. 그래서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간다면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구름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가파르죠? 가파르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이 급상승을 해요. 급상승을 하면 어떤 구름이 생겨? 정란운이 생겨요. 정란운. 구름이 어때요? 넓게 퍼져 있어요? 한 곳에 높이 있어요? 구름이 한 곳에 있어요? 넓게 퍼져 있어요?
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돼요? 소나기가 오는 거야. 나 온난 전선은요. 찬 공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죠. 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난 전선이에요. 경사가 어때요? 완만하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층은형 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려요. 자, 요게 이제 온난 전선이고요. 보통 이 한랭 전선은 통과하고 나면 날씨가 온도가 하강해요. 뭐라고요? 온도가 하강한다. 언제? 어떻게 되면? 그 한랭전선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온난 전선은요?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 폐색 전선은요,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폐색 전선이든 정체 전선이든 둘 다 두 전선이 만난 건데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폐색 전선이 되기도 하고 정체 전선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뭐라고? 정체 정선요? 아니지. 둘 다 전선이 만나는 거라고. 정체 전선이랑 폐색 전선이랑. 네. 근데 폐색 전선은 어떤 경우냐면요. 추돌한 거예요. 추돌. 추돌 뭔지 아니? 부딪힌 거요? 뒤에 있는 너가 앞에 차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갔다가 그냥 박은 거야. 네. 이걸 추돌이라 그래요. 한랭 전선이 이런 경우예요. 한랭 전선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폐색 전선이 그런 경우인데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선을 따라잡은 거야.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적냐면 둘이 어때요? 방향이 같죠? 방향이 똑같이 적어줘야 돼. 한 번은 온난, 한 번은 한랭. 한 번은 온난, 한 번은 한랭. 요런 식으로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게 뭐다? 폐색 전선이다. 자, 그럼 정체 전선은 뭐냐? 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만난 거예요. 자, 찬 공기가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가요. 한랭 전선도 자, 한랭 전선이 앞으로 가고 온난 전선도 앞으로 가는데 둘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세력이 비슷한 애들이 만나면요, 얘네들이 힘싸움을 해요. 온난 전선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랭 전선은 뒤로 가려고 하고 이런 모양이 생기게 돼요. 이게 뭐다? 정체 전선.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이다. 됐네? 네.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된다. 이게 정체 전선, 장마 전선이다.